네, 현재 시간 2시 20분 가까이 되고 있고요. 안타깝게 코스피 코스닥 1% 중반까지 밀려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839선 지나고 있고요. 오늘 시장 긴급 진단할 종목들이 좀 많던데요. 무엇을 봐야 될지 상황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소장님과 함께 세 가지 상황실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첫 번째부터 만나보시죠. 실적 충격에 급락하고 있는 KCC입니다. 사실 영업이익 1,300억 원이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700억 원만 나왔습니다. 이게 금융자산 평가 손실 때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물론 뭐 매번 실적이 좋을 수는 없지만 지난해만 본다고 하면은 KCC와 KCC 글라스 이 올라가는 건자재 유리 가격 때문에 수혜주로 뽑혔던 대표적인 종목이었거든요.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이거에 답을 하기 전에 정연 아나운서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기업을 볼 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있죠. 영업이익이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영업이익이 중요할까요? 당기순이익이 중요할까요? 투자자 입장에서요. 네. 영업이익. 예, 맞췄습니다. 예. 역시 정연 아나운서 훌륭하십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들었냐면, 네.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출이 있고 각종 비용을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죠. 거기서 영업의 손익이 나오고 당기순이익이 나옵니다. 근데 네. 많은 투자자들은 이제 당기순이익을 먼저 눈에 가는 게 사실이에요. 저도 당기순이익이 먼저 눈에 갑니다만,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영업이익입니다. 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으로 나누냐면, 영업이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회사의 본질 가치를 따져주는 게 영업이익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정연 아나운서가 방송을 잘해서 높은 주가를 받는 거 이건 당연한 거죠. 네. 하지만 정연 아나운서가 방송은 잘 안 하고 오히려 회식 자리에서 노래를 열심히 해서 평가를 받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기업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도 좋고 네. 물론 회식 자리에서 잘 놀고 이런 것들이 다 좋긴 하겠습니다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회식 자리에서 못 놀더라도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잘하는 사람을 높이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KCC가 이런 케이스입니다. 지금 우리가 온기로 봤을 때 지난해 매출이 15%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한 해 3,800억이 됐습니다. 185%가 늘었습니다. 영업이익은 늘었어요. 그렇지만 당기순이익은 585억 순손실이 됐어요. 그러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왜 영업의 손익이 있는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자산 평가 손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영업이 잘 되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근데 회식 자리에서 술 먹고 좀 뻗은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KCC가 그동안에 물론 많은 그 상장사 투자를 해서 이익을 또 봐왔었던 면도 있어요. 이건 상장 투자를 굉장히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죠. KCC가. 그런데 지금 현재 삼성물산이라든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빠지다 보니까 지금 평가 손실이 생긴 거죠. 따라서 KCC를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KCC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삼성물산과 현대중공업의 미래가 밝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잘 하고 있었는데 네. 이 지분 가치 삼성물산과 그리고 현대중공업 네. 때문에 이 금융자산에서 손실을 본 게 당기순이익, 어닝 쇼크를 기록하게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은 잘하고 있는 애잖아요. 네. 저희가 일단 실망스러운 수치를 받아들이면서 오늘 급락은 하고 있지만 네. 뜯어보니 일은 잘했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KCC를 건자재 소재 위주로 생각했는데 실리콘 사업부가 뭐 네. 자동차다, 배터리다, 어디다 여기저기 많이 쓰면서 돈을 더 잘 벌고 있다. 그럼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물론입니다. 실리콘 사업 부분이 KCC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미래 먹거리다라고 해서 KCC에 우리가 밸류를 다소 높이 준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실리콘 사업부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지금 그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성장할 산업이지 지금 당장 높은 실적을 우리가 바랬던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할 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 꾸준한 영업이익이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4분기도 영업이익이 늘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삼아야 되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낙폭이 커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뉴스만 보고 오늘 주가 급락만 봤을 때에는 이거 심각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차윤 수사님의 의견을 들어보니 아직 끝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줄 평으로 투자 의견 들어볼게요. 아직 끝난 게 아니고요. 영업의 손실은 오히려 매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영업 손실이 발생했으면 저는 오늘 하락에 대해서 더 부추길 겁니다. 네. 하지만 영업은 잘 되고 있는데 영업의 손실, 엉뚱한 데서 정현 아나운서가 일을 열심히 하다가 회식 자리에서 노래를 못 불러가지고 오히려 욕을 먹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우리가 충분히 가치 투자자라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치를 그 중점으로 한 투자자라면 오히려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KCC 영업 외 손실은 기회다라고 하셨고요. 우리 소장님이 모르시나 보지만 저는 회사 생활, 회식 장소에서도 정말 재밌게 잘 놀고요. 이쁨 받고요. 방송도 잘합니다. 글쎄요. 죄송합니다. 시장도 좋지 않은데 네. 괜한 말을 했는데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죠. 출구 안 보이는 노사 문제, 바로 CJ 대한통운 이야기입니다. 이 CJ 대한통운 점거 택배 노조가 전체 택배사 파업을 예고했는데 유독 이 CJ 대한통운이 노사 문제로 좀 해결이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CJ 대한통운이 갖고 있는 이 택배 시장의 점유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많은 그 택배 노조원들이 CJ 대한통운을 바라보고만 있는 상황이고, 또 기업주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과연 CJ 대한통운이 이거 노조에게 굴복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서로 양쪽의 압박이 심할 거예요. 그러니까 택배를 운용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경영진은 경영진대로, 노조는 노조대로 서로 간에 CJ 대한통운을 앞세워서 지금 싸우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협상이 꼬이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히려 그 CJ 대한통운이 자율적으로 서로 간에 주고받는 거가 된다라면 오히려 쉽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각자 대표성을 띠고 있다는 당위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출구가 쉽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노사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택배 문제 같은 경우 우리가 뭐 자주 이용하고 있는 부분들이긴 합니다만 정말 이해관계가 상당히 좀 얽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된다라면 근데 또 이게 또 문제가 된다라면 여기서 지금 택배 노조들이 원하는 거, 제가 뭐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가격을 올리게 된다라면 또 우리는 소비자 입장이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또 가격 저항정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어느 쪽에 손을 선뜻 들기가 애매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도 택배를 많이 애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의 입장자가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네. 섣불리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니까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목표 주가가 하향되고 있고 증권가에서도 눈높이를 낮추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이 파업 때문에 실적이 다소 꺾인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이제 리포트들을 보니까 지금 파업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목은 파업에 방점을 찍는데 실질적으로 뜯어보니까 아직 파업은 반영이 안 됐어요. 네. 파업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택배량이 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것에 투자를 하다 보니 환경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좀 그 비용이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조금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또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업 얘기만 빼고 본다라면 지금 당장 뭐 코로나로 인한 방역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물류센터를 재정비하는 뭐 이런 가운데에서 비용이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업 이슈는 저는 단기적일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파업은 언젠간 끝나죠. 파업을 1년 12달 한다라는 것은 뭐 현실적인 불가능하고요. 파업 이슈 때문에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리포트를 본질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제목은 파업이지만 실질적인 내용 보면 앞으로 영업이 늘어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대한통운 같은 경우 중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이슈를 가지고 어제장엔 급락을 했지만 오늘은 반등이 나오고 있는 CJ 대한통운이고요. 그리고 이 파업 문제만 해결되면 사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편리한 생활, 택배로 모든 걸 다 받아보고 배달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이 세상 안에서 안 쓰진 않을 것 같거든요. 더 쓰면 더 썼지? 정현 아나운서 일상의 언박싱이 사라진다라면 네. 안 돼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죠. 안 됩니다. 네. 박스를 뜯는 그 재미. 그렇죠. 예. 저는 박스 풀면서 그거 정리하고 테이프 뜯는 그 재미로 지금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데, 그렇다면 택배 파업이 어느 정도 해결될 때를 보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될까요? 투자액이 어떻게 가져갈까요? 택배가 파업을 풀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칼을 뽑았는데 무라도 썰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노동자들이 뭔가 물러선다라는 것은
그냥 소리소문 없이 물러서지는 않겠죠. 결과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는 울고 기업은 웃고. 그러니까 결국 택배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노동자들에게도 적절한 노동의 대가가 지불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수순이 마무리되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보유자분들은 일단은 이 악재가 해결될 때까지 버티는 게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는 네. 노이즈죠. 어떻게 보면 KCC처럼 노이즈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영업의 손실이라든지 파업이라든지 이런 건 노이즈입니다. 노이즈는 긴 시간이 다소 필요한 것이지 본질적인 어떤 기업의 물꼬를 방향을 바꾸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CJ 대한통운 이 노이즈만 사라진다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택배 열풍 속에 실적으로도 보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중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까지 더해 주셨고요. 마지막 상황실로 넘어가 보죠. 저는 이 미국에서 한국 여행 피해라라는 이야기가 처음 뉴스로 나왔을 때 네. 헤드라인만 보고 뭐야? 왜 우크라이나 러시아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알고 보니 최근 국내에서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 여행을 피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국내 증시에 관련 리오프닝 주들이 빠지는 걸까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정연 아나운서 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리오프닝 관련해서 정리하면서 네.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기업과 지금 당장. 미래에 돈을 빼갈 기업을 구분하라. 네. 따라서 미래에 돈을 빼갈 기업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맞습니다. 매일경제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 한국 여행을 이제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하면서 실질적으로 여행을 거의 금지하는 그런 단계까지 왔죠. 지금 현재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19 확진자가 문제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일본 같은 경우도 3월부터 비즈니스와 유학생들에 대해서 빗장을 엽니다. 하나둘씩 나라가 빗장을 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점진적으로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피크를 찍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게 언제가 될지 상당히 오리무중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현재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안 나타나길 바라는 거죠. 우리가 작년 가을 같은 경우 빗장을 열 것으로 봤습니다만 오미크론이 튀어나왔고요. 지금 이제 오미크론이 어느 정도 피크를 찍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이제 제대로 돌아간다라고 보는데 또 전제 조건은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안 나타나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실질적인 여행이 재개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 한 가지 만약에 여행이 되면 초반에 항공주들에게 득이 되는 것보다 저는 독이 된다고 봅니다. 왜요? 왜냐하면 초반에 여행들이 일어날 때는 아무래도 비행기를 방역 수칙 때문에 꽉 채워가지 못하죠. 유가가 $95입니다. 한국 유가 가격은 어디까지 올라가나요? 그렇게 된다면 가격은 똑같은데 지금 뭐 일본 기준으로 해서 한 30만 원 보면 유가는 지금 2배가 올랐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항공사들의 수익성이 개선될 때까지는 오히려 시간이 또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개방하면 모든 것이 풀릴 거야라고 보는 시각은 너무 단견이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을 못했는데 그렇네요. 유가도 지금 뭐 100불, 120불, 150불 이야기까지 나오고 예. 있는 마당에 그 비행기를 꽉 채워서 여행객 수를 채우지 못한다면은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비행기 하나를 띄우는 데 있어서 수익이 온전히 다 끌어당길 수 없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다. 그럼 여기서 이번에 미국이 강력 권고한 이 이야기로 항공주의 실질적인 수익 타격이 있을까요? 단순히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에만 위축받을까요? 일단은 뭐 글로벌 여행객들에게 심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미국인들이 우리나라까지 올 만큼 지금 현재 상황이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지금 이제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은 다 중국이나 일본 관광객들과 연계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지금 인터넷이 다 보고 있고요. 미국이 이런 것들이 지금 해놨다는 게 우리나라 뉴스로 타진이 되면 각 나라들로 뉴스가 타진이 될 거기 때문에 그들도 아무래도 망설이겠죠. 망설이게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심적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 시간 싸움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시간에서 누가 이기느냐라는 건데 이런 것들은 앞서 언급드린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 투자하기에는 이런 것을 앞서 제가 두 종목은 역발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역발상을 말씀드리기는 녹록지 않다. 따라서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게 때로는 도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도 병행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그럼 차윤 소장님의 톤은
대한항공을 포함한 항공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아직 때가 안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줄 평으로 정리해 주시죠. 예, 지금 여행 관련주 지금 정말 뭐 정연 아나운서나 저나 뭐 근질근질하죠. 많은 돈을 쏟아부을 그 기대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다리는 게 답일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 의류주들, 네. 그다음에 편의점들 이런 거 꿋꿋하거든요. 차라리 지금 여러분들이 소비하고 있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소장님, 지난번에 소장님이 차라리 지금 당장 내 지갑에서 돈을 빼가는 소비주, 리오프닝주를 보자라고 하면서 주류주 이야기하셨고 네. 그 다음날 제주맥주가 상한가를 가고 그렇죠. 예, 무학도 오르고 할대진로도 올랐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오른 탓에 피로감에 시장이 밀리니까 좀 하락하고 있는데 이럴 때 조금 더 아니 근데 조금 더 그러니까 우리가 네. 그러니까 이제 욕심인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올라다 떨어지면 네. 정연 아나운서의 제가 생리를 잘 아는데 알죠. 올라다 떨어지면 바로 어저께 못 샀으니까 오늘 사야지. 바로 걸어놔야죠. 네, 근데 그런 거보다는 네. 조금 여유를 두시 이게 한 템포 쉬면 다시 또 올라갑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주가가 안 오르면 제주맥스를 사서 주가가 안 오르면 제주맥스를 사서 드십시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 템포 쉬셨다가 보시는 것이 지금은 좀 느긋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오늘 집에 갈 때 술을 좀 왕창 사가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상황씩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행히 시장의 낙폭이 조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1.32%, 코스피는 1% 하락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상황실에서 여기서 차윤수 기자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